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219쪽이죠. 5번 개발사업 절차입니다. 양과 1번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 계획 2개,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는 거죠. 둘째 줄이요. 둘째 줄.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 변환 확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여기다 사업한다. 위치를 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땅 삐뚤삐뚤하고 뭐 A 소유자, B 소유자 등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획. 개발 사업을 하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합니다. 그러면 개발 계획 내용 안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한 30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지는 거고요. 위치, 개발 사업을 할 구역, 개발 구역,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니까 뭐 등등등 이러저러한 것들이 정해지고요. 그다음에 시행자가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위치는 정해져 있죠. 그다음에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신장로 선 긋고, 그다음에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다음에 뭐 건물도 짓겠죠. 몇 평짜리 몇 채를 짓겠다.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설계도를 실시계획이라고 하고요. 시행자가 써내서 지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가를 받습니다. 다음 수용 방식 때는 더 이상 뭐 계획 세울 거 없죠. 돈 주고 사가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환지 방식 때에는 이 정해진 설계도에다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어디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A, B, C가 있습니다. 여기 이 땅은 A에게 주겠다. 여기 이 땅은 B에게 주겠다. 여기 그러니까 C에게는 여기 아파트를 주겠다. 세 번째 환지에 대한 계획. 무슨 계획이요? 환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 세워서 역시 시행자가 계획 세워서 관청에 도장을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설사업에서 한 발 더 나간 거라고요. 다음 쪽 와서요. 220쪽에 좀 더 보시면 양과로 2번. 첫 번째 개발계획 결정하면 개발구역 위치가 결정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시행자 네가 해봐라. 5번 시행방식 환지다 수용이다. 14번 수용방식 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 포함되고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써내서 인가를 받죠. 수용방식은 내 돈 주고 사면 되고 환지방식 때 환지계획 세워서 그러니까 환지계획 인가가 있고 사업을 가는데 그 중간에 환지 예정지라는 것을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환지계획 정인 대로 넘겨주면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다음 쪽이요. 221쪽에 그러니까 2장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뭐 개발계획 문서 안에 개발구역 위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 6가지요. 1절 개발구역 지정과 요청과 제한 앞에서 했고 2절 개발계획 내용과 기준 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 4절 규모 그러니까 5절 지정 효과 6절 시행자와 그 가운데 조합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에서 이제 이러저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첫 번째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은 앞에 했고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개발계획 내용과 기준. 그러니까 세 번째. 그러니까 이 개발계획 절차. 행정계획이라고요. 행정계획이니까 절차가 있고. 네 번째. 개발사업 하려면 일정한 덩어리는 돼야죠. 규모. 그러니까 다섯 번째요.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 효과. 이 노란 동그라미가 정해지지 않은 때하고 노란 동그라미가 지정된 때하고 차이가 있겠죠. 효과. 동그라미 6번. 누가 사업을 할 거냐? 시행자. 그 중에서도 특히 조합에 대한 내용들이 이 1절의 2장 개발계획에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요. 양이 많으면 한두 번 이 내용들을 좀 이걸 뭐 이 목차를 외우면 훨씬 더 좋습니다만 그 하느라고 시간을 낼 그 정도의 시간이 없잖아요. 아무튼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써놓고 가시면 훨씬 낫습니다. 아무튼 처음 한 3번까지 순환은 그냥 그대로 이제 무슨 소린지 혀로 중얼중얼 따라가면서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지나고 5번 지나면서는 목차를 쓰고 가세요. 완전 공부의 수준이 완전 달라지는 겁니다. 좀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차는 항상 원페이퍼로 하시고요. 원페이퍼 한쪽에 여기다 A4 용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A4 용지를 접게 됩니다. 그러면 A4 용지를 접어서 펴서 보시거나 아니면 A4 용지를 반절로 잘라서 끼워 넣으면 그 한눈에 보이고 그러니까 뭐 접었다 폈다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튼 하시자고요. 원페이퍼 한 면에 6개 법
그냥 6개 법만 쓰세요. 내가 시험 보고 공부하는 게 무슨 법이냐고요. 다음에 한 면에 6개 법과 6개 법의 각 장. 지금 개발법은 5장으로 돼 있죠. 그런 거예요. 1장 총론, 2장 개발계획, 3장 실계획, 4장 수용방식, 5장 환지방식. 개발법에 그런 게 있구나. 다음에요. 그렇게 할 수도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다음에 또 원페이퍼, 개발법 한쪽이요. 개발법 한쪽. 그러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중에서 2장에 요 6가지가 있다. 그걸 놓고 지금 책을 봐가시는 것과 동영상을 보시는 것과 그거 없이 그냥 보시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개발법 원페이퍼 안에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221쪽으로 보면 1절부터 6절까지가 있죠. 그러면 그 중에 1절 지정과의 총괄 제한 3줄이면 되잖아요. 국시대, 시공구, 공기업, 민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틀릴 거 없죠. 내용과 기준 중에서 몇 가지 들어요.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한 2-3줄 정도로 2줄 중으로 중요한 것 아니면 좀 어떤 것은 좀 더 많이 그것들을 해서 개발법을 원페이퍼 안에다 넣어놓고 아니 정 넘어가시면 개발법에서 2장만 원페이퍼 한 면으로 넣어놓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원페이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한 면을 얘기하는 거고요. 영어로 써서 그런데요. 뭐 죄송합니다. 근데 쟤네들이 영어 쓰니까 뭐 그냥 한 면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뭐 무슨 이제 그 기업들에서 그런 회의들 하잖아요. 아침에 회의를 하는데 뭐 커피 놓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갈비집이요? 서서갈비인가요? 뭐가 있죠? 연평 갈비 중에 그냥 그 막차 타고 와서 옛날 밤 12시 통근 있을 때 빨리 한 잔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뭐 앉고 말 거 할 시간 없다고요. 그냥 드럼통에 앞에 서서 그러니까 거기다 고기 구워서 한두 점 드시고 한두 잔 마시고 집에 갑니다. 서서갈비?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러듯이 회의를 하는데 뭐 무슨 느긋하게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이게 요만한 테이블에 서서 5명 서서 회의를 한다고요. 1시간 안에 회의 끝내야죠. 준비한 애는 절대로 자료를 내는데 한쪽을 넘어가면 안 되고요. 한쪽 안에 모든 걸 담아서 자기 생각을 담아서 내는 겁니다. 한쪽 쭉 보고 앞뒤 할 것도 없고요. 넘겼다 맞다 할 것도 없고요. 한쪽만 보고 이거 소용없어 안 돼. 이거 그 괜찮네. 그러니까 추가로 서류 작성해 와봐. 그러니까 한 면이라고요. 목차는 한 면. 목차 작업 하시면 공부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계속하시죠. 221쪽이요. 그러니까 2장 1절 여기 칠판 여기 잡아주시고요. 그러니까 1절 개발구역 지정과의 총괄 제한 굵은 1번 지정권자 국시대 시도사 대도시장 아시는 거죠. 표에서 첫째 줄이요.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친정특위 시댁이요. 시댁 시도사 대도시장이 한다.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시댁 기원칙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시댁 기원칙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댁 기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댁이 원칙인데 수원평야 성남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지고 양과 1번 원칙 국토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결정 시댁 기원칙 동그라미 1번 시도사 대도시장이 지정한다. 동그라미 2번 다음 쪽 하세요. 둘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사 대도시장이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자를 정한다. 공동지정 X요. 지정할 자를 정한다.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할 곳인데 대장이 2명이면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는 거죠. 양과 1번 예외 국토부 장관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가 있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다음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2, 3, 4는 뻔한 겁니다. 1번 5가지 중에서요. 작은 1번 국가가 사업하려면 국가가 지정하고 2번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다른 장관은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을 할 테고 3번 둘 이상에 걸치는 경우인데 둘이 토닥토닥 싸우고 있다고요. 그것 갖고 싸우냐? 내놔. 위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고 4번 천재지변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으니까 국가가 나서는 거겠죠. 5번 국세에 들어간 회사로 법령이 정해진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장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판 이쪽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지정과의 총괄 제한이니까 공기업, 그러니까 지 윗사람, 지 위, 시군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공기업 중에 국세, 지방세 있죠. 국세에 들어간 공기업 30만 이상 직접 세종 날아가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5가지가 있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굵은 2번. 죄송합니다. 계속 여기 좀 잡고 가죠. 이쪽에서 하겠습니다. 2번 지정 요청. 시장구청장 지정할 수 없고 지휘사람.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할 수 있다. 굵은 3번 지정 제한. 관청 바깥에서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제한한다는 거죠. 그런데 특광도 말고 그러니까 세종과 제주가 있죠. 그러니까 또 지금 좀 전에 보셨던 예외 국세 들어간 공기업 30만 이상 국가계획 국토부 장관에게 제한할 수 있다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공기업 민간 행정청이 아닌 자는 그 국세 공기업 30만 이상 국가계획 국토부 장관에게 세종과 제주에서는 세종과 제주에게 아니면 관청의 가장 말단 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 중에 민간 제한하려면 그 대상 구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1개월, 넷째 줄 1개월, 1월 플러스 1월 안에 대답해야 된다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관청 바깥에서 관청에다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표의 둘째 줄이요. 국토계획법, 도시관리계획 위반 제한, 기지산대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일 아래 밑에 둘째 줄이요.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개발법, 지정구의 총괄 제한,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월 플러스 1월 안에 대답한다. 여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칸 도시정비법, 우리 동네도 정비사업하게 해달라. 제한할 수 있죠. 그러니까 60일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구수 등에게 제한합니다. 60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한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사례, 그 사례 오해하지 마실 거는 여기는 지금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정과 요청과 제한에서 그 지정권자는 지가 그냥 지정하면 됩니다. 아래서 올라왔다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요청자는 지는 그냥 요청하면 됩니다. 아래서 올라왔다고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간 어느 한 사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서울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문에도 몇 번 나왔던 곳이고요. 거기 관청 바깥에서 서울지방공사 공기업에서 그러니까 강남구니까 강남구 시군구에게 뭐 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장이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정 요청을 한 거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죠. 다음 쪽 가세요. 2절 개발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개발계획 6개 항목 중에 첫 번째 그러니까 지정구의 총괄 제한을 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개발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 굵은 1번 개발계획 내용 위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요. 두 번째 점 13, 16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구역 지정 후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 있고요. 그 17번까지 있는데 17번까지를 다 외울 건 아니고 작은 1번 위치가 포함되는 거죠. 개발구역. 그다음에 그러면서 따라서 이 이제 17번 사항이 14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전부 30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결정 발표를 하면 30가지가 확정되는 거죠.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개발계획 결정, 개발구역 지정에서 개발계획이 30가지 항목 더 크지만 여기서는 30가지 항목 중에서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개발계획 결정이라는 표현보다는 개발구역 지정 그리고 이 국시대가 뭐라고요? 개발구역 지정권자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고 그래서 개발계획 결정보다 개발구역 지정을 특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4번 계속요. 시행자 너가 설계도 써오니라. 그 다음에 작은 5번 시행방식 등이 있고 13 도시개발구역 밖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 여기를 정해놓고 밖을 하는 거니까 나중에 세우는 거죠. 14번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다음 쪽 가래요. 목록 작성에 많은 시간이 걸리므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신도시 토지 목록 작성에 2년 넘게 시간이 걸렸고 두 번째 거로 수용 대상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 실시계획이 아니라 개발계획에 포함된다. 토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자에 대한 사항들이 있고, 그러니까 수용 대상, 그러니까 토지 등의 목록이 두 번째 계획이 아니라 첫 번째 계획에다 붙였습니다. 옛날에 두 번째 계획일 때 설계도 세 글자 3년 동안 땅값 30배도 넘게 준다고요. 그 가격으로 보상금 주고 땅 주인들은 떼부자가 되고 국가 지방 재정은 고갈나고 안 된다고요. 목록이 첫 번째 계획으로 옮겨져 있는 겁니다. 15번 세입자 등에 대한 주거대책, 16번 순환개발 등에 대한 13, 14, 15, 16은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굵은 2번 개발계획 수립 기준, 동그라미 1번 이게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이죠. 용용용 입지 기계청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이면 그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2번 330만 이상, 축구장 330개 이상에서는 둘째 줄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것저것 골고루 갖춰야 된다. 잠만 자고 서울로 하지 말고 거기서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제대로 된 신도시 3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고, 넷째 줄 가려요. 그다음에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 제대로 된 신도시는 330만. 제대로 된 단지 이것저것을 좀 그래도 최소한 갖춰야 된다. 30만.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굵은 3번 환지 방식 개발계획 수립 기준. 수용과 환지는 차이가 있다고요. 수용은 공적 성격이 더 세니까 정해서 뺏는 거죠. 환지는 교환, 집단 교환, 민법적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는 거라고요. 거기에다가 한두 사람 반대해도 에이 그럼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 그냥 같이 해야 돼. 싫더라도 해야 돼. 강제 환지, 강제 교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환지는 이러자는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해설. 환지 방식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개발구역을 정하려면, 여기다 환지한다. 환지구역을 정하려면, 줄여서 환지하려면인 거죠.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환지하려면 그 그리면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수용은 동의 필요 없죠. 정해서 뺏으면 끝입니다. 환지는 집단 교환이니까 민법 성격에 깔려 있고요.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환지할 때는 아까도 했었죠.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환지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이고, 조합 만들려면 다시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강제가 되는 거죠.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226조 제일 위에 표요. 5칸이 있죠. 첫 번째 칸, 첫째 줄 민법의 매매와 교환은 어떻게 되고요? 100% 동의입니다. 강제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칸요. 그러니까 매매에서 공법에 강제 매수가 있죠. 그 다음에 다수의 사익을 위해서 소수의 사익, 희생을 요구하는 게 매도 청구. 그 다음에 공익을 위해서 사익이 10만 명, 100만 명일 수도 있죠. 사익의 희생을 요구하는 게 수용.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요. 교환. 그러니까 땅 대신에 땅, 토지 교환이 개발법의 환지. 다섯 번째 칸, 토지건축물, 도시정비법, 환권이 있죠. 네 번째 칸, 민법에서 환지하려면, 첫 번째 칸 죄송합니다. 첫 번째 칸 민법의 환지는 100% 동의지만, 네 번째 칸 공법에서 환지하려면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그 정도 동의가 있으면 나머지 강제 교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면적 3분의 2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시행자가 국가, 지방, 행정청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국가, 지방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반대 많아도 안 됩니다. 국가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거죠. 동그라미 4번 변경하려면 그 절차 그대로 밟아야 된다.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변경 때는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5번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에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그 뜻이 뭐냐고요? 한 사람이 도장 찍으면 두 군데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며 대상 구역에 만제곱미터 20명, 20만 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100명, 10만 제곱미터가 있다고 치죠. 그러니까 만제곱미터가 20명, 그러니까 전체 면적으로 2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100명. 그러니까 10만 제곱미터가 있죠. 그래서 전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이고, 그 다음에 전체 사람 수는 120명입니다. 그러면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면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쪽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만제곱미터 가진 A가 한 명 도장을 찍으면 한 표 올라가는 거죠. 또 만제곱미터만큼이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120명의 2분의 1 이상이니까 60명 이상 동의가 필요한 거죠. 60명 이상의 동의와 땅 3분의 2니까 그러니까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와, 이죠. A가 한 표, 도장 찍으면 한 표고 만제곱미터 올라가죠. B가 도장을 찍으면 B 한 표이고, 그러니까 이건 만을 단위로 하면 그다음에 0.1만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도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적 요건은 뭐고요? 이 사람은 만, 이 사람은 천. 큰 땅 가진 사람이 땅땅거리는 게 면적 요건이고요. 여기서는 너도 한 표, 나도 한 표. 작은 땅 가진 사람도 땅땅거릴 수 있는 게 총수, 쪽수이죠. 그래서 큰 땅 가진 사람의 뜻도 존중하고 작은 땅 가진 사람의 뜻도 존중하자. 골고루 존중해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런 계산들을 할 때 쪽수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쪽 하세요. 227쪽에 굵은 4번 동의자 수 산정. 동그라미 2번, 넷째 줄에 작은 1번, 국공유지 포함해서 선정할 것. 사업하는데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한대요. 포함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2번, 토지 소유권 여러 명이 공유, 480명 공유하고 있어봤자 대표 공유자 1명이죠. 그러니까 뭐 땅 하나를 480명, 48,000명 공유하고 있으면 아파트를 480개, 아파트 48,000개를 줄 거예요. 한 표, 한 개이죠. 작은 3번, 집합건물법 구분 소유자는 각각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그 법에서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요. 그러니까 공남 공굴 후에 둘째 줄 구분 소유권 분할하게 되어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이건 나쁜 사람이죠. 투기꾼입니다. 여기다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발표가 된 뒤에 또 나쁜 투기꾼도 아니고요. 게으른 투기꾼이죠. 진작 쪼갰으면 어떻게 될 건데 그것도 안 하고 탱탱 놀고 있다가 신문 발표가 나니까 그때 돼서 들어와서 나 어떻게 쪼갤 테니까 나 아파트 2개, 3개 더 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게으른 투기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작은 4번, 행정청에 서류 접수하기 전에 철회하면 그 사람은 제외한다. 동의했습니다. 뭔가 기분 상했다고요. 내 거 빼 할 수 있죠. 내 거 빼줘야 됩니다. 근데 관청에 서류가 들어간다면은 거기다 대고 내 거 빼 할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한되기 전에, 여기는 국어가 엉망진창이에요. 아무튼 초점은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제한되기 전에, 둘째 줄 요청받기 전에 처리한 사람이 있으면 빼야 되고. 5번, 행정청에 서류를 접수한 후에 변경되면 서류 접수 상시를 기준한다. 관청에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끝났다고요. 그 뒤로 바뀐 건, 땅 주인 바뀐 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됐고요. 다음 쪽 와서 동그라미 3번, 국공유지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면적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위 동의 여건 3분의 2,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면적 토수가 전체 법적 동의 여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국공유지관리청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환지니까 개인 쪽 동의부터 받으라고요. 개인 쪽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서도 3분의 2, 2분의 1 안 되면 아예 나서지도 말고, 그 다음에 개인 쪽 3분의 2, 2분의 1은 채웠는데 아직 전체 3분의 1, 2분의 1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국가지방 도장을 받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용과 기준을 보셨죠. 2절이요. 출판 내용 30가지가 있지만 개발구역 위치가 결정된다. 위치가 중요하다. 이 국시대를 지정권자라고 한다. 수용대상 목록이 포함된다. 기준, 환지 때, 환지는 민법 성격이 강하게 깔려 있으니까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내용과 기준을 보셨습니다. 다음 3절, 개발구역 절차예요.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개발계획 결정 절차인데요. 개가 뭐예요? 용용용 입지 기 개정 국토계획법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인 거죠. 그래서 굵은 1번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개발계획 결정 절차가 첫 번째 표에 첫째 줄, 둘째 줄, 첫째 줄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빠져나온 거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입니다. 그러면 도시군관리계획 족보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는 뭐고요? 기초조사, 공람,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이죠. 개발법 개발계획은 기초조사 할 수 있다. 공람 또는 공청회, 그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한다. 기초조사 과로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하겠죠. 어디 싹 밀고 도룡뇽 다 쫓아내고 산양, 그러니까 뭔가 헌팅, 사냥이 아니고요. 산에 사는 양을 쫓아내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조사는 당연히 할 건데 법에서는 그냥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러니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건 시험에 못 나오고요. 공청회 하나 붙어 있네요. 의견 빠져 있는데 시험에 안 나오고요. 판교 신도시, 그걸 뭐 성남시 의회에서 깔짝거릴 문제예요. 국가정책의 문제인데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붙어 있어요? 공청회 하나, 끝. 절차요. 공청회, 끝. 공청회 끝이요. 다 됐습니다. 그 보시죠. 그 아래 표요. 5칸이 있죠. 첫 번째 칸. 대부분 공람, 6글자 주민의견 청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공람의 공청회, 개발법 개발계획 100만 제곱미터 이상. 세 번째 칸. 공람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의견을 듣는다고요. 주민 설명회를 하고 주민의견 청취, 공람을 한다. 그러니까 정비법, 정비계획. 네 번째 칸. 공람 아니라 공청회. 딱 4번. 딱 3번이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공 기본계획, 시험거리도 아닌 농지용계획. 다섯 번째 칸. 공람 아니고, 즉 주민의견 청취 아니고 하급청 의견 청취. 여기들을 주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수용방식, 그러니까 실시계획 주민이 없습니다. 229쪽이요. 양과 1번. 지정 요청 제한 때 기초조사 할 수 있다. 양과 2번. 지정 요청 때 공람 또는 공청회인 거죠.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드려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또는 개발계획 변경 후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 후에 공청회, 보너스 공청회,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인 거죠. 공람 또는 공청회인데 100만 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크든 작든 공람은 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 양보라 3번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겠죠. 양보라 4번 지정했으면 고시 발표합니다. 양보라 5번 변경 때 뭐 그 절차 그대로 밟아서 변경하겠죠. 됐습니다. 230쪽에 굵은 2번이요. 환지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공람 공고일입니다. 지금 이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요? 기초조사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그러니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결정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 어디가 신도시가 된다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처음 알려진 게 삽 들어갔대요. 그게 아닌 거죠. 계획 발표된 때요. 그게 아닌 거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고가 된 겁니다. 이때 다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날짜에 신문 발표가 됐으니까 이 뒤에 들어오는 게으른 투기꾼들은 막아야죠. 이 전에 쪼갠 사람은 뭐고요? 선견지명이 있거나 할아버지가 꿈에 잘 나타나셨거나 그런 거죠. A요. 만제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1000제곱미터 10개로 쪼개놓고 이름 다 따로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절차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름 다 딸려있으니까 나중에 아파트 10개를 받는 거죠. A가 그러니까 이 동네 공법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고요. 합격 안 돼도요. 그래서 이 동네 상황이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신도시가 들어설 것 같고 이러저러 조짐을 보니까 하실 것 같네. 미리 쪼개놨다고요. 그러면서 친구 B한테 얘기했습니다. B도 만제곱미터 갖고 있어요. 야 B야 너도 땅 쪼개자. 여기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게으른 B요. 뭘 쪼개. 너나 쪼개. 나는 수박이나 쪼개. 그러고 탱탱 놀고 있었다고요.
아무튼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신문 발표가 났습니다. 여기에 개발 사업을 하고 여기에 땅 갖고 있으면 새 땅을 받게 되거나 아파트를 받게 된다고 신문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A는 야 이제 나는 이름 다 달려있으니까 10개를 이렇게 해서 각각 사람이 하나씩 10개를 받게 되겠네. 그러니까 B는 그렇다고? 나도 이제 쪼개야지. 쪼개게 해줘요. 너는 수박이나 쪼개인 거죠. 뭘 쪼개? 쪼개봤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이 날짜에 있었던 그 숫자 10개니까 10개, 1개니까 1개를 주는 겁니다. 그런 거죠. 동그라미 1번 기준일, 작은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해서 공람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 날 최초 공개 시점 이 날짜를 기준으로 마감 진다고요. 샤타 내린다고요. 작은 2번 관계없고요.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시행되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샤타 내렸는데 그 뒤에 와서 어찌고 저찌고 해봤자 인정해 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안 해준다고요. 샤타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에서 금전청산, 돈주소대 쫓거나 한지정을 제한, 새 땅을 안 주거나 건축물은 보상, 돈주소 내보낸다는 거죠. 작은 1번 한 개 필지를 여러 개 필지로 분할 쪽수 증가. 2번 단독주택 다주택 다섯 세트로 전환 쪽수 증가. 그러니까 3번 두째 주 각각 분리 쪽수 증가. 4번 네 셋째 주 끝에 쪽수 증가. 이 날짜 뒤에 쪽수 증가 시켜봤자 이 게으른 투기꾼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됐습니다. 굵은 3번 개발계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 그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죠? 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됩니다. 그건 여러 번 나왔잖아요. 여기 내용은 이제 다음과 같은 거라고요. 이게 이제 원칙이죠. 자, 이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와 비슷한 거죠. 공청회 하나부터 있고요. 이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구역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게 원칙. 그런데 기획 두 글자 계획 세우는데 몇 년요?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립니다. 2년 돼서 발표하면 그 사이에 쪽수 증가는 막을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또 이것저것 시끄러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예 투기꾼 설치 못하게 기습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이게 지금 원칙 A 방법이라면 B 방법은 기습 발표. 여기다 신도시. 투기꾼들 꼼짝도 하지 마. 구역 발표하고 그다음에 천천히요.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나머지 계획을 정해서 발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A가 원칙이고 B가 예외지만 A대로 2003년 개발법 만들어지고 A대로 한 것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다 뭐로 하는 거고요? B로 하는 거죠. 기습 발표를 하는 겁니다. 양과 1번 원칙 개발기획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동그라미 1번 해설 계속 말씀드렸고 동그라미 2번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다음 쪽 와서요. 양과 1번 예외 선 구역 지정하고 후 계획 수립할 수 있다. 단 세종시와 같이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다음에 신도시 건설할 때 투기방지에서 기습 발표하는 등 다음 지역의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기습 발표하고 나중에 천천히 절차를 밟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양발 3번 거기에 공모 세종 때 공모를 했습니다. 멋진 설계안 내보세요. 설계안 당선되면 상금도 드리고 이 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사업 시행권도 드려요. 그런 게 있었다고요. 공모. 때는 먼저 위치를 정해야 여기다 멋진 설계안 내보세요. 할 수가 있죠. 양구할 4번. 그러면 또 기습 발표의 대상이요. 그 표의 셋째 줄 보존녹지제에 의한 녹간농자에다 기습 발표하는 거죠. 신도시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 녹간농자를 새로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어디는 손댈 수 없다고요. 보존녹지는 손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다 손댈 수 있지만 심지어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밀어버리고 개발할 수는 있지만 보전녹지는 개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뒤에 또 한번 나올 거고요. 왜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 토끼야 미안해 사람 좀 살자. 두루미야 호이 미안해 사람 좀 살자. 도룡룡아 사람 좀 살고 보자 등등등 할 수 있지만
보전 녹지는 도시적 최후의 허파. 보전 녹지 손대면 도시 사람들 싹 콜록콜록 캑캑캑 안 됩니다. 보전 녹지 손 못 댄다. 그다음에 셋째 줄에서요. 주상공 찌끔 포함해서 개발 사업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쉐퍼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거기 하면 뭐 면사무소 있고 우체국 있고 뭐 가게 몇 개 있고 그러잖아요. 거기 포함해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주상공 찌끔. 점 둘째 줄. 다음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작은 1번. 둘째 줄 가로 보전 녹지 제외한 녹간 농자. 작은 2번. 그러니까 해당 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작은 3번. 장관끼리 협의해서 가는 지역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3절까지를 보셨네요. 절차. 공청회 하나가 있다. 최초 공개 시점. 그다음에 기습 발표할 수 있다 등이 있었죠.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뒷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